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메일 상담이 들어온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일부 이메일을 이제 제가 이곳에 이제 옮겨서 상담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실까요? 자, 이 이메일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왜 말을 헷갈렸냐면, 이메일을 어디다가 노트에 적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이렇게 캡처 말고는 없구나. 아니면 이제 PDF로 만들어서 그래야만 이제 판서가 되니까, PDF보다는 또 귀찮으니까 이제 캡처가 제일 편하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 옮기고 하는 것보다. 자, 보세요. 자, 집 근처에 이제 경매학원을 다니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경매를 잘 모르는데, 투자는 하고 싶은데, 예. 혼자 하려니까 이제 겁부터 나고 두려움이 앞선다. 예. 거의 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매를 처음 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게 이제 98년도인데요. 98년도에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고, 그죠? 정보지죠. 지금은 제가 이제 기한 옥션으로 이제 경매 정보를 이렇게 뿌리는 입장이 됐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정보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 정보지를 보고 이제 물건을 골라 가지고 입찰을 이제 봤는데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한 번에 딱 하면은 뭐 모든 자료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을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원에 있는 그 일주일 7일 전에 이렇게 노출시켜 놓는 이제 법원 경매 정보지, 그죠? 일반적인 정보지의 흑백 종이를 보면서 이 물건이 어떨까라는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꼭 가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그러면 이제 그 매각 물건 명세서처럼 이렇게 그 법원 기록이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 그 다음에 구멍 뚫려서. 그러면 이거를 보러 가면은 수많은 이제 사람들, 경매 정보지 그 회사에서 채용된 그 남자 여자들이 와서 이제 펜으로 이렇게 적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종이가 찢어져서 뜯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량 물건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그거가 찢어져서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를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대단히 좋은 세월을 사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경매 현장에 가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자를 했습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거의 한 23년, 4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일반인들이 그 이루기 힘든 그 큰 부를 이뤘지만은, 이거를 저 생각에는 부자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일반적인 사회관념에서 보면은, 그 경매를 통해서 부를 이룬 건 맞죠. 그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거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권하고 있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가 있었겠죠. 그 동기는 뭐겠습니까? 돈이죠. 그죠? 월급을 한 달은 내내 30일 내내 일해가지고 벌어들인다고 한들, 무슨 수로 그 돈을 모아서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월 100만원씩 모아서 8년을 모아야 1억이 되는데, 지금 그 부동산 오르는 속도 보셨잖아요. 이번에 문정권에서. 그죠? 한 1년 사이에 막 5억, 6억씩 올라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5억, 6억씩 올라버리니까 이 5억, 6억을 무슨 수로 벌겠습니까?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불가능하다, 이게. 그죠? 불가능해요. 주식도 이렇게 폭등하기도 하지만 주식은 폭등하는 반면에 폭락도 있죠. 근데 부동산은 한번 폭등하면 폭락은 없어요.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면은 경제 전반이 흔들려서 IMF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부동산 가진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만은 실제로 확 폭락시키고 싶어도 폭락을 시키면 경제 파동이 오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거예요. 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조기숙 수석이 했던 말이 있죠. 문재인이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냐, 청와대에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폭락이 올 거니까 물건 사지 말라고. 그거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 소개해 준 적 있습니다. 자, 이랬는데 이제 뜻대로 안 된 모양이죠. 오히려 더 반대로 올라 버렸어요.
아마 저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이 극복하는 그 재료는 아마도 이제 부동산은 오르긴 오르되 하방으로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약간 경직성이 있어서 다른 재화보다 좀 안정적이고 직장인들보다는 모아서 돈을 벌지는 못하니까 태어나서 부자라는 반열에 오르려면은 부동산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부동산을 지금 뭐 갭 투자하는 애들처럼 그냥 이리저리 시중에 떠돌면서 구걸하듯이 물건을 막 발품 팔면서 얼굴 태워가면서 다녀야 되는 것이냐. 돈도 좋지만은 일에 대한 품격과 직업에 대한 연속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무슨 그 뜨내기 그 보부상처럼 다니는 걸 보죠. 그죠? 갭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부상 같은 느낌 나고 진득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자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이 한계가 있어요. 그죠? 부자도 보면 진지한 부자, 막 몸이 분주하면서 남보다 잘 사는 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속하지 이게 좀 고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큰 돈을 벌고자 하고 신분을 바꾸고 싶으면은 뭔가 좀 고상한 면을 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서 보니까 이제 공동 투자를 권한을 준다라고 한다. 뭔 권한이에요, 이게 공동 투자가. 아무나 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원에서 다 같이 투자하는 것이니까 안심이 된다. 다 같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 같이 고수들이 응? 아니면 다 같이 도토리 키재기하는 하수들이 도토리들이 많이 100개 모인다고 해봤자 그죠? 우리가 그죠? 도토리가 100개 모이고 하수가 100명 모이면 고수 되나요? 그죠? 장가지가 100개 모이면은 아름드리 나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 같이 투자한다. 이 다 같이에는 하수들 다 같이겠죠. 그 다음에 경매 학원 선생 정도나 되겠네요. 부자라면 경매 학원에 선생하고 있겠습니까? 저희 그 협회 같은 경우는 보면 교육관도 있고 뭣도 있고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간단하게 말해서 경매로 돈 벌었다면 경매 선생을 칠판 앞에서 하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안 할 것 같은데. 다른 거를 하면서 곁들여서 하면 몰라도 아니면 운명적으로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든가. 예. 저 같은 경우는 운명적으로 안 하면 안 된대요. 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 같이라는 그 부분에 다 같이 하는 게 왜 안심이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동묘지를 걸어간다. 그러면 애들 초등학생 10명이 가면 안심이 되는 거하고 어른 1명하고 같이 가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죠. 어른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돈이 섞이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말이 동업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0배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동업하지 말라. 이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왠지 모르게 든든하다. 예, 이 든든한 게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이제 공동 투자를 피하는 게 좋다고 강조한다. 예, 저는 늘 이거를 강조했고요. 공동 투자를 피해야 되는 것은 왜냐면은 실력이 하찮은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 있는다고 해서 좋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실력 이전의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이제 돈에 대해서 큰 돈을 벌어보지 못한 부자였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분이라는 규칙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동업 계약서를 쓸 때,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자. 우리가 이제 수리비가 들면은 n분의 1로 하자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방수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 500 된다 치죠. 그러면 야, 그 방수 안 해도 되지 않니? 야, 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 요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할 때는 돈이 나오면 n분의 1 하자라는 정도의 간단한 규칙만 정해놓고서는,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공사하지 말자. 왜 하냐. 공사도 A 업체, B 업체, C 업체를 혼자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야, 그냥 A가 더 좋은 것 같다. A가 사실은 좋아요. 근데 500이야. 근데 B는 400이 해주겠대. 근데 B는 무책임해.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만 또 싼 데를 가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여기서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맞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예 야 그냥 너가 그 사장하고 네가 마음대로 하고 n분의 1 수익 생기면 나누자. 이런 네 마음대로 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돈 투자해놓고 누가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를 잘 안 하죠.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할 정도로 뭐 신망이 두텁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을 하는지 아십니까? 의심 엄청 합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편리하에 믿음을 주로 갖고 있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믿는 척하고 자기도 믿는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편리가 어긋나면은 믿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경매 처음 해가지고 학원에서 한 몇 명 만났어. 한 몇 달 사귀었다. 한 3개월 사귀었다고 쓸까요? 3개월 동안 매일 사귄 것도 아니고 학원에 와서 잠깐 얼굴 보고 술이나 한잔하고 그 현장 몇 번 다니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나요? 그런 식의 믿음인 것 같으면 친구들도 부지기수로 있어야지 정상이죠. 절대로 말씀드리지만은 경매는 공투는 하지 마세요. 공투를 그럼 무조건 안 좋습니까? 예, 거의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투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이제 그 수리의 뭐 공사 어떤 이제 임대차 계약 누구는 500에 30짜리 하자. 누구는 500은 보증금이 작으니까 700 정도는 해야지. 야, 500으로 내놨는데 이 사람이 300만 원으로 깎아달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200 깎아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걸 가지고 뭐 되도 않는 거를 회의하고 앉아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안 돼. 그 다음에 세금 문제가 이러이러하니 지금 야 7월에 팔자. 야 이건 내년에 팔기로 했잖아. 그거 가지고도 싸워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야 내 돈 좀 빼주면 안 되냐? 이런 놈이 있고 그럼 돈 빼줄게 라는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빼주는데 좀 올랐어 1억이. 그럼 뭐 원전만 빼지 말고 이익이 실현된 돈 1억이까지 올랐으니까 이거를 나눠서 나한테 주면 안 되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팔려야 돈이 되는데 너 혼자 돈 챙기고 나가겠다는 게 말이 되냐? 요걸로도 싸우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이 빼준다고 해도 법인의 회계 처리의 문제에도 또 걸린다 이게. 세금계산서 문제 걸리고 뭐 걸리고 뭐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를 그죠? 우리가 이제 낙찰이 돼서 대출을 한다. 그럼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인을 딱 만들고 법인의 대표자를 이제 누구를 임의로 정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분은 서로 이제 공유했어. 그럼 대표자는 이 법인의 대출에 있어서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럼 대표자 혼자 신용에 이제 훼손이 온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이 지분을 가진 투자자들은 안전하지만 대표는 어쨌든 그 대출할 때 자설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누가 총대를 맬 거냐? 그럼 나는 공무원이어서 빠지고 와이프에서 빠지고 뭐에 빠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이걸로도 티격태격해요. 그렇다고 그 대표도 공동대표로 해버릴 거냐? 그죠? 공동대표로 하게 되면은 임대차를 하거나 기타 매매하거나 할 때 방 하나 뺄 때도 임대인 난해가 여러 명의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되거나 도장이 찍혀야 되는 등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수리 문제, 뭐 재산세 문제, 누구는 낙찰 받아놓고 잊어버리는데 누구는 재산세 챙기고 수리 챙기고 세입자 관리하고 고장 관리하고 누구는 뭐 시간이 나도 백수가 아닌데 일하고 다니는데 너는 왜 노니? 그럼 내가 일하는 게 실제 경비가 30인데 내 시간하고 뭐 해서 한 100만 원 줘라. 야 그게 뭐 100만 원씩이나 해 50만 원이면 되지. 이런 거 가지고 짓듣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죠? 판매로도 싸우고 대출로도 싸우고 관리로도 싸우고 뭘로도 싸웁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한 또 사람이 안 지키면 그만인 거예요. 규칙이라는 것은 규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소송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칙 안 지킵니다. 사람들 보면. 안 지켜요. 그리고 믿는 것 같아도 안 믿고 뒤에서 또 사람 숫자가 여러 명 돼요. 수가 여러 명 되면 또 뒤에서 험담이 일어납니다. 험담이 일어나요. 안 한 것 같아도 끼리끼리 모여서 또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희 그 스파레주에서도 몇 기에서 한 3기수 정도가 공투를 했는데 항상 좋은 결말을 맺진 않았어요. 좋진 않아요. 그 중에 이제 2기수는 뭐 최악이고 내가 봐도 최악인데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그 같은 기수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초보라는 거 아닌데 초보죠.
근데 뭐 실력차가 현저하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도 경매 몇 건 했다 그러면 그거를 영웅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같이 초보인데 같이 초보여서 같은 기수라는 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서 한두 건 하고 그 중에서 좀 아는 척을 하면 또 거기에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끼리 어떤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제가 직접 몸에 끼어 들어가지고 부탁을 하길래 직접 규칙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언제 팔으라고까지 하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어떻게 분양을 하고 어떻게 판매하고까지 다 알려줘도 안 합니다. 수리 단계 낙찰되고 나서 수리를 안 해버리던데 한 7개월 정도. 그래서 수리를 안 해버리고 저들끼리 누구는 수리한다, 누구는 수리하지 말자, 그냥 팔자, 야 수리해야 제값 받지 않냐. 그런 부분은 이미 입찰 전에 확정된 거거든요. 수리를 해야 제값 받죠. 만약에 그랬는데 이분들이 수리를 안 하고 그냥 헐값으로 쳐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수리하고 지금 갖고 있었다면 엄청 올랐을 겁니다. 적어도 한 5억 이상 올랐을 거예요. 이게 돈을 피해가는 묘한 길인데, 참 묘한 거는 물건을 응찰하거나 낙찰할 때는 합심이 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냥 따로 국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원에서 만난다. 뭐 학원에서 얼마나 법적으로 많이 알 것이며, 그죠? 법인을 만들었을 때 법인에 대한 어떤 효과, 지분의 문제 챙길 게 한두 개입니까? 법인을 한 건을 할 때 하나의 지분을 만들었다가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 청산 과정에서의 어떤 부채 관계도 해결해야 되고요. 뭐 기타 해결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이 지금 어쨌든 예를 들면 혼자해서 1억을 보면 그나마 먹을 게 있는데 5명이 해서 1억을 보면 2천만 원 먹어요. 그러면 투자 대비, 노동 대비, 신경 쓰는 대비 먹을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투를 하는 때는 언제 해야 되냐면 정말 법적으로 명확해야 될 때, 변호사가 계약서를 쓰고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을 엄밀히 벌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투자의 미래성을 잘 보는 전문가가 정말 끼어 있고 그 전문가의 의견에 의결권을 좀 더 줘야 됩니다. 똑같이 n분의 1 주식 지분을 해버리면 서로 다툼만 생기죠. 그래서 의결권을 주고 탓을 안 하는 어떤 정확한 면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막 해가지고 겨우 하는 게 생선 한 조각 같은 조그마한 피레미 같은 거 사놓고 공투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몇십억짜리 정도면 공투를 해도 되겠죠. 물론 변호사까지 정확하게 끼워서. 그래서 큰 물건, 정말 개인으로서는 엄두도 못 내볼 물건, 그래서 개인 투자보다는 더 큰 수익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때 공투를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경매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투는 그냥 학원생들의 이목을 모으고 학원생들의 돈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학원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몇 개 해봤자, 공부해봤자 실전 투자에 가보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쓸 수 없는 기술로 배출하는 것보다는 야 우리 물건 하나 사볼래 하면서 공투로 엮는 것은 20년 전부터 일반적인 경매 학원에서 써오던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경매 공부를 해서 첫 단추를 끼는 때가, 첫 단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요런 데 딱 껴버리면은 이제 뭐 미래는 별로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단추를 낄 때쯤에 옷을 다시 벗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게 첫 단추죠. 그죠? 첫 단추하고 마지막 단추 사이가 예를 들면 1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투는 하지 마세요. 몇 가지의 조건 하에서만 하는 것이지 일반 여기 그 학원에서는 하는 거는 완전 비추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